너무 위험해. 제발 하지 마요. 저거 괜찮은 거 맞아? 아니, 약해 빠진 형부가 뭘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저게 된다고. 여기 미국의 텍사스의 한 어느 식당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강도의 뒤쪽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한 한국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를 무시하던 경찰 출신 처제는 그야말로 경악을 일으키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레나라고 합니다. 저한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싫어하는 나라예요. 왜냐면 제 언니를 빼앗아간 나라거든요. 사실 정확히는 형부가 한국 사람입니다. 언니가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언니를 꼭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언니와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엄청 각별한 사이였어요. 물론 다른 자매들도 사이가 각별한 집안이 많겠지만 저와 언니는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다른 나라로 떠나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언니랑 항상 둘이서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언니가 가진 장난감도 저에게 주고 먹을 것, 옷 입는 것도 다 양보해주는 정말 착한 언니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언니는 저에게 엄마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7살 때 총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미국이 개인 총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 위험하긴 하지만 그땐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정말 한낮이었고 대낮에 그런 일이 어쩌다 가끔 생기긴 하지만 설마 그 일이 엄마와 저에게 생길 거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기억하기도 싫은 그날은 엄마와 둘이서 집에 있던 오후 5시쯤이었어요. 언니는 학교에 있었죠. 저는 저녁에 피자를 해달라고 엄마를 졸랐고 부족한 재료를 사기 위해 둘이서 마트를 갔었죠. 제가 그날 엄마를 조르지만 않았어도 저희 집에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던 적도 정말 많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웠어요. 아무튼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 육류 코너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었고 저는 엄마와 고깃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사이 장난감을 구경하고 싶어 슬그머니 빠져나와 장난감을 구경하러 갔을 때였어요. 그땐 그게 뭐라고 세상 무엇보다 장난감을 구경하는 게 정말 좋았죠. 새로 나온 장난감에 손을 뻗으려는 그때 쨍그랑하며 유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몇 발의 총소리도 났어요. 깜짝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몸을 웅크렸죠. 다시 엄마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그 상황이 두려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강도들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며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고 주위 어른들도 모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총소리가 잔뜩 들렸고 두 귀를 막았어요. 두 귀를 막아도 무서운 소리가 많이 들려서 울면서 숫자를 10까지 셌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저를 잡아당겼고 깜짝 놀라 쳐다보니 샘 아저씨였어요. 샘 아저씨는 경찰인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셨어요. 샘 아저씨는 이제 괜찮다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곧 할아버지가 올 거니 차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죠.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 카메라 그리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늘 어디를 가든 제 옆에 꼭 붙어 있었고 제가 없어져도 금세 저를 찾아와 엄마 옆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돼 라고 저를 항상 다그치셨죠. 엄마를 찾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 멀리서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샘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더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텍사스에서 가장 강한 경찰이라 맨손으로도 범인을 때려잡고 상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저렇게 펑펑 우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는 걸 보니 저도 슬퍼져서 덩달아서 차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트에서 엄마는 강도들이 들이닥치고 나서 어떻게든 저를 먼저 찾기 위해 마트 안을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그 움직이는 모습에 화가 난 한 강도가 엄마에게
총을 쏴버린 거죠. 사고 이후 저희 가족은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주말마다 가족 다 같이 놀러 나가는 것도 더 이상 하지 못했고 집안은 쓸쓸해졌습니다. 툭하면 밥 먹다가 또는 화장실에서 눈물이 나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강력사건 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강도 사건을 겪을 때마다 자기 딸이 생각나 과잉 진압을 하게 되거나 반대로 그때의 생각으로 너무 우울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결국 지방 파출소로 근무지를 옮겼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에 적응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근무지를 옮기고 언니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후엔 가족들은 다시 최대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씩씩한 언니가 이렇게 우울해 있으면 하늘에 있는 엄마가 더 슬퍼할 거라며 잘 지내는 모습을 봐야 엄마도 편히 하늘에서 지낼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와 주말에 다 같이 놀러 가기도 했고 엄마가 자주 해줬던 음식들을 해주며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더 노력했죠. 그 노력 덕분에 할아버지도 기운을 차리시고 엄마가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저에겐 정말 언니가 엄마였죠. 엄마가 챙겨줘야 할 것들을 전부 언니가 챙겨주고 저의 학창 시절의 엄마는 언니였던 거죠. 저희 가족은 정말 넷이서 똘똘 뭉쳐 뭐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보내고 어느덧 진로를 정할 시기가 되었고 저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경찰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갱단도 많고 멕시코 국경을 지고 있어 치안도 정말 좋지 않아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할아버지 역시 강력 사건에 몸담았던지라 경찰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경찰이 된다고 했을 때 반대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앞으로는 나쁜 놈들을 다 잡아 쳐넣어버리고 싶다는 꿈을 꿨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범죄는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그 가정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시켜버리니까요. 최대한 그런 일을 없게 만들고 싶었죠. 제 간속한 설명에도 할아버지는 쉽게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이해한 듯 할아버지와 제 사이를 조율해줬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 주시고 저를 대신해 할아버지도 설득하려고 했죠. 언니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죠. 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요. 저희 집에서 언니는 워낙 중요한 중재자 역할이다 보니 언니가 할아버지를 설득해준 덕분에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다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고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경찰이 되는 걸 영 탐탁치 않아 했지만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시험 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공부를 하였고 그 덕에 수월하게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언니의 충격 발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사색이 되었어요. 바로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국인 남자친구요. 저는 애초에 한국인들은 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관광객으로 놀러온 사람들 몇 명이 전부였죠. 근데 언니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한국인을 만나 연애까지 하다니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남자는 다 비쩍 마르고 힘도 없는 거 아니냐며 못해도 미국 남자처럼 강인한 체격에 너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남자는 사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징어 게임을 보더라도 전부 마른 몸이었던 것 같아 너무 약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을 때 언니는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절대 안 된다고 한국에 가는 걸 결사 반대라고 얘기하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와 떨어져 산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언니가 언제가 결혼을 하겠지만 그것도 한참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언니도 같은 텍사스에 살아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설마 한국까지 갈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지난 달쯤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다른 나라에서 살면 어때? 라고 했었죠. 그때는 나도 따라가서 살 거니까 걱정 마 하고 장난스레 얘기했는데 설마 말이 그때 그 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언니가 들어왔어요. 많이 놀랐냐 했죠. 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해서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한번 얘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언니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제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언니 남자친구는 텍사스에서 여행을 하다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다른 일을 하다 경찰이 되기 위해 시험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3개월 동안의 여행이라고 했어요. 경찰이라는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같은 경찰이신 분이 언니의 남자친구라고. 언니가 일하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오가며 따뜻하고 친절한 남자친구의 태도에 관심이 생겼고 친구들끼리 한잔하는 자리에서 가까워졌다고 했죠. 처음엔 언니도 여행 왔다 갈 사람이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결같은 태도로 언니를 대했다고 했습니다. 무성의하고 시크한 미국 남자들과 달리 섬세하고 자상한 매력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아무리 그 사람을 좋게 말해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말한들 이미 할아버지는 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을 하는 언니가 알아서 고른 사람인데 당연히 괜찮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언니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한다며 할아버지는 언니의 결정을 따른다고 했죠. 그리고 경찰이라는 직업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라면 믿음직스럽다고 하셨죠. 물론 할아버지 말이 맞았지만 그래도 언니가 한국에 간다는 건 싫었습니다. 그렇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언니는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한국에 가서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죠. 한국에는 상견례라는 문화가 있는데 결혼 전 가족들 전부 만나 서로 밥을 먹으며 인사하는 자리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각별한 사이지만 결혼식은 부부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통보하는 형식이거든요. 요새는 결혼식에서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한국은 가족까지 미리 만난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의 문화라면 얼마든지 따라야 한다 하시곤 우리가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언니가 앞으로 어떤 곳에 살게 될지도 궁금하고 결혼 전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수도 있다 보니 한국에 가보는 걸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상견례를 위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이 발전을 많이 하여 좋다는 얘긴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쾌적하고 세련된 공항의 모습에 좀 안심이 되었어요. 좋은 곳에 살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나라면 안심이 됐죠. 공항 출국장에는 형부와 형부의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먼 거를 하셨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죠. 게다가 짧은 미국 사투리를 준비해서 저희와 간단한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한국어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숫기가 없고 무뚝뚝하신 할아버지가 한국에 온다고 인사말까지 준비하시다니 놀랐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때 형부를 처음 봤는데 솔직히 어떻게 생겼든 반대한다는 마음에 갔지만 역시나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키는 컸지만 마른 체격이었어요. 미국은에서 인기 있는 남자들은 근육질에 태닝도 하여 까무잡잡한 스타일인데 그거와는 정반대였죠. 피부도 하얗고 언니를 지키기보단 언니가 지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무튼 저는 어색한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 언니의 신혼집이 될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형부의 가족들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언니의 신혼집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언니의 신혼집은 형부가 미리 장만해둔 집인데 양가가 모이는 만큼 두 사람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죠.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고 도시는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텍사스에 살던 언니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할 정도요. 그런데 목적지에 다 다른 저는 경악스러웠어요. 이곳이 언니 집이란 게 믿겨지질 않았죠. 웬 자그마한 곳에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조용히 언니에게 이 좁아 터진 곳에서 사는 거 아니지? 라고 물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중산층 정도면 어느 정도 차고도 있고 마당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작은 곳이 신혼집이라니 걱정했죠. 그러자 언니는 한국은 대부분 이런 곳에서 사는데 일단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슬쩍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치였죠.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웬 TV 같은 것도 달려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엘리베이터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눈 깜짝할 새 없이 17층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형부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죠. 그러곤 형부 손을 탁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텍사스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데 여기선 무슨 숫자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은 IT 강국이라고는 들었지만 무슨 집에서도 이런 게 되는지 신기했어요. 그리고 집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언니는 저희 가족을 위해 미국 텍사스 현지 음식을 준비하고 형부는 형부 가족을 위해 한식을 준비했죠. 혹여나 입에 안 맞을까 각자 나눠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준비한 거죠. 저는 여전히 형부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고 언니가 했던 음식만 먹었어요. 미국에서 만든 음식은 아니지만 솜씨 좋은 언니가 만들어서 그런가 한국에서 먹는 미국 음식 맛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사위가 한 음식도 한번 먹어보라며 고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물어봤죠. 형부는 돼지갈비라는 고기인데 간장을 양념해서 만든 요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맛있다며 제게 꼭 먹어보라고 했죠. 형부는 쌈에 같이 싸먹으면 더 맛있다고 제게 알려주었고 저는 형부가 한 음식을 별로 먹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한 입 먹어봤어요. 그러고는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담백한 음식이 미국에 있었던가 생각해봤죠. 그러고는 형부가 준비한 음식을 하나하나 먹어봤는데 제 입에 딱 맞았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저한테 잘 맞는지 저는 그때 알았죠. 언니가 한국에 오면 음식이 안 맞을 일은 없겠다 하고 걱정이 사라졌죠. 심지어 형부가 요리까지 잘하니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형부의 어머니께서 동생 선물도 챙겨왔다며 제게 상자 하나를 주셨어요. 저는 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 반지였어요. 형부의 어머니께서는 언니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들었다고 언니를 한국에 보내게 되어 얼마나 걱정되고 속상하겠다고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언니한테도 같은 반지를 선물해줬는데 반지를 끼며 마음만은 늘 언니와 함께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언니도 저와 같은 반지를 하고 가족 사진을 넣어두었다며 보여줬습니다. 형부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상견례를 마쳤고 형부와 형부 가족들은 참 보기 좋았어요. 형부는 가족들과 함께 본가에서 잠을 잔다고 하셨고 우리는 언니의 신혼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날 언니의 행동을 보고 놀랐어요. 언니가 벽에 있는 기계로 온 방에 불을 끄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까지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물었더니 한국 아파트들은 이렇게 패드에 모두 제어할 수 있다고 했죠. 게다가 밖에서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끄고 켤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닭장 같은 이 작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사나 걱정스러웠는데 엘리베이터부터 패드까지 너무 편리한 기술들이 많아 오히려 부러웠죠. 언니도 처음에 왔을 땐 너무 놀랐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생활하기 편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얼마 전 텍사스에서는 오히려 불편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생활하는데 편리함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그렇게 언니가 소개해주는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텍사스로 돌아왔어요. 사실 한국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언니는 절대 안 갔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한국을 다녀와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텍사스는 밤늦게 조심해야 했는데 한국은 전혀 그런 걱정도 없고
총기도 금지되어 있으니 사실 텍사스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일이 많은데 한국을 그럴 일이 전혀 없었죠. 그건 그거고 너무 마르고 힘도 없어 보이는 형부가 여전히 걱정만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 형부가 부랴부랴 미국으로 왔어요. 잘못하면 결혼을 못할 뻔했거든요. 바로 텍사스에서 결혼을 하려면 전문기관에서 약 2주 정도 합숙하며 결혼에 관한 교육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닌 결혼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결혼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주죠. 결혼 시험에 간혹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시험을 합격해야 유산 상속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결혼 시험 때문에 텍사스는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많이 낮은 나라라 것에 자부심이 있죠. 언니와 형부도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 합숙을 갔고 2주 후 당당히 결혼 자격 증명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기념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곳은 할아버지가 특별히 예약해둔 고급진 음식점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결혼 시험에 대해 물어봤어요. 언니와 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방법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한참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 무장강도가 들이닥쳤어요. 순간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죠. 그러나 오랜 경찰 경력에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곤 훈련된 자들은 아니고 단순 돈을 목적으로 한 강도인 것 같다고 했어요.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역할도 주어지지 않아 난리법석이었죠.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칼은 위험해 보여 움직이기는 힘들었죠. 자칫 잘못했다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생각했죠. 형부는 타국에 와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심지어 형부는 한국 사람이라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차라리 지금은 그저 저 사람들이 돈을 들고 빨리 도망가기를 바랬습니다. 강도들은 직원들을 협박해 자루에 현금을 쓸어 담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기다려보자 했죠. 그러나 식당 직원 중 누군가가 호출 버튼을 눌렀는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고 강도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죠. 자기들끼리도 어쩔 줄을 몰라 다투기 시작했어요. 와중에 밖에서 경찰들이 가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고 강도 한 명은 바로 앞에 있던 꼬마아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아버지도 골똘히 생각에 잠기셨는데 갑자기 형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는데 가족들 모두 당황했어요. 형부는 최대한 몸을 낮춰 우왕좌왕하는 강도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부의 돌발 행동에 모두 숨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느새 경찰들은 꽤 가까이 다가왔고 아이를 인질로 잡은 강도는 더욱 아이를 위협했죠. 그때였어요. 경찰들이 눈앞에 보이자 다급했던 강도가 겁을 주기 위해 아이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데 찰나 형부는 팔을 뒤에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무릎 안쪽으로 가격해 강도를 쓰러뜨린 다음 아이를 구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경찰들도 강도들을 전부 제압하고 인질로 잡혀있던 아이는 무사히 풀려났어요. 그들은 전문갱단이 아니라 그런지 경찰이 사방에 포위해 오니 금방 포기하고 순순히 항복하더라고요. 형부의 행동은 정말 빠르고 민첩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훈련된 사람 같았죠. 어쨌든 상황이 잘 마무되어서 다행이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형부에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자칫 형부가 위험할 뻔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형부는 도저히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처제와 할아버님이 나서는 걸 볼 순 없어 형부가 나섰다고 했죠. 미국 경찰인 두 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잘 나가는 특수부대 출신 경찰이어서 저런 걸 보면 참을 수가 없다고 매번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늘 나서서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정말 위험했다고 자기가 특수부대라 저런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어쩐지 행동하는 걸 보고 남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어떤 특수부대냐고 물어봤고 형부는 특전사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정말 특전사 출신이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특전사가 대체 뭐길래 그러냐며 물어봤고 할아버지는 특전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부대가 아니라며 한국 특수부대 중 하나인데 탑티어급 부대라고 했어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미국 SSL 그룹에서 당장 같이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타 특수부대 영국의 SAS, 캐나다의 JAT, 독일의 AXA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대라고 했죠.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아 보이는 작전을 도맡아 하여 성공하고 세계 언론에 주목할 만한 부대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탑티어급 부대라고 하니 저도 갑자기 형부가 달라 보였죠. 날씬하고 마른 줄만 알았는데 마른 몸의 어깨는 탄탄해 보였고 아까 잽싸게 이동하는 걸 보니 민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아이를 보고 달려드는 형부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죠.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형부가 믿음직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곤 형부에게 한국 특전사에 대해 듣게 됐죠. 군대 얘기를 하는 형부의 모습은 진지했고 특전사를 하고 난 후 직장 생활을 하다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활동적인 경찰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특수부대 이력을 살려 특별 전형으로 경찰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형부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 않았던 제가 바보 같았죠. 형부는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실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번 한국 여행에서는 언니와 함께 있을 때 하나하나 언니를 챙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언니가 세심하고 배려 많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를 몸소 느끼게 되었죠. 이런 사람이라면 언니가 혼자 한국에 가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언니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텍사스에서 한 번 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곤 신혼여행을 마치고 나면 한국 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새댁이 될 저희 언니를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텍사스에서 보내온 릴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치안이 정말 좋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충이나 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돈 주고도 볼 수 없을 법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미국에서 산다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네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린 아리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한국의 청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용기 있는 분이 경찰이 되셨다니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네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액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